자, 오늘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개파락과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또 속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 한미반도체만큼은 앞으로 이 탑다운 전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한미반도체 개별적인 종목의 재료나 모멘텀은 너무나 좋죠. TC 본더나 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미 반도체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주가의 흐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이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의 상황들, 섹터의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개별 종목의 상황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섹터라는 건 반도체 섹터의 상황 분석이 필요한 건데, 이 반도체도 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1번과 2번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분명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2분기 매출액이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 매출액이 약 한 300억 달러가 나왔고, 이 컨센시스가 289억이었으니까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 매출 총 이익률도 75.7%로 이 컨센시스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 매출 또한 325억 달러, 지금 예상치보다 317억 달러보다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블랙웰 생산도 블랙웰이죠. 블랙웰 생산도 아마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5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6% 정도 더 하락을 하였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가 마음속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 이 기대감. 음. 이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이 주도주 시장에서 유행하는 주식들이 숙명처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치와의 싸움인데 지금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결국 기대치는 더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 발표 당일날 이런 셀온에 대한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게 수급 앞에 장사는 없다. 수급 앞에 장사는 없고 이렇게 마음 먹고 던지는 물량을 막아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 한미 반도체도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이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어디까지나 이 마음속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실적 추세나 이 AI 사이클에는 별다른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마음속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의 하락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 최근에 이 주식에 대한 트렌드가 뭐냐면 이 호실적이 나와도 당일날 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셀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난다. 이거는 저는 엔비디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저점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에게 뭐다? 기회이다. 오늘 절대 매도하는 날이 아니었고요. 이제 단기 고점이 과연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만 고민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예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상승세를 보여줄 때 정말 이 TC 본도에 대해서 이 TC 본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장점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현재 AI 쪽 사이클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요.
이 한미 반도체의 뭐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이런 변동폭이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업 가치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건 결국에 이 시장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정말 짧더라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결국 전망치를 웃돈 122% 성장해도 시간 내에서 거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는 한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는데 시간 내에서는 약 마이너스 7%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왜 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의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단기 고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6.5%에서 1.25%로 하락을 한 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0.25,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에서 이렇게 0%대로 하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인데, 이때마다 이 다우존스나 이 나스닥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보면요, 금리 인하와 함께 이 주가 지수는 내려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잖아, 그쵸?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고금리가 동결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요,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한다.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게 맞는 거겠죠. 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럼 언제부터 반등이 올까? 이게 금리 인하가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이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오를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결국에 뭐다? 바로 이 단기 고점. 여기서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근데 그럼 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단기 고점을 저는 1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예측 목표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걸 맞추는 건 점쟁이도 맞추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걸 누가 맞추느냐? 뭐 아무도 못 맞춰요.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맞추는 사람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할까요? 일단 시장 상황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또 알아야 되고, 거래량, 거래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분할 매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기적으로 한 몇 주 정도의 흐름들, 그리고 그 뒤에 지수가 하락함에 있어서 다시 또 한번 우리에게 매수 기회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뭐다? 바로 타점이다. 한미반도체 제로 모멘텀 좋죠. 이 기업의 제로나 모멘텀을 참고하는 시장이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타점과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공부를 해야 되는 또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어떤 걸 하고 어떤 것들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결국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인데,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우리 수익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좌에 대한 수익을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 한미반도체를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나는 수익을 보든 아니든 그냥 한미반도체 자체를 투자하는 거야라고 하면은 의미가 그냥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오고,
고점 신호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여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거나 오늘도 아마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흐름 분명 우리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겁니다. 절대 매도할 때 아니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고점에서의 타점만 잘 잡고 우리가 한 번 더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크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 생깁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가을,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는데 가을에는 모두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